신은 감정이 아니라 경험이다. 젊어서 쓴 시란 별것 아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기다려야만 한다. 평생을 두고 가능하면 오래 살면서 세상사의 의미와 달콤함을 주워 모아야 한다. 그런 후에라야 아마도 훌륭한 10줄의 글을 쓸 수 있을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시는 감정이 아니라 경험이기 때문이다. 한 줄의 시를 쓰기 위해서는 많은 도시를 보아야 하고 새들이 날아가는 것을 느껴야 하며 작은 꽃들이 아침이면 만들어내는 미세한 몸짓들을 알아야 한다. 낯선 지방의 길들을 뒤돌아 떠올릴 수 있어야 하고 기대하지 않았던 만남들과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찾아오는 이별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아직 해명되지 않은 어린 시절, 아이를 기쁘게 하고도 이해받지 못했던 때, 그 기쁨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도 끝내 분명해지지 않았던 순간들, 너무나 심각하고 중대하게 변하면서 아주 이상하게 시작되었던 어린 날의 질병, 쥐죽은 듯 조용한 방에서 보낸 나날들, 바닷가의 아침, 바다에 반복되는 광경들, 숱한 바다들 바스락거리며 별과 함께 높이 날아간 여행의 밤들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단지 떠올리는 것만으로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사랑의 밤에 대한 기억, 산고의 외침에 대한 기억, 산고를 치른 뒤 가볍고 하얗게 잠든 산모의 모습에 대한 기억, 죽어가는 사람 곁에 머물렀던 시간, 창문이 열려 이따금 발컹거리던 방에서 주근이 옆에 앉아 밤을 지새웠던 경험. 여러 가지 추억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으로 충분한 것도 아니다. 추억이 많다면 잊을 수 있어야 하고 그 추억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한다. 추억 그 자체는 아직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추억이 우리 안에서 피가 되고 시선이 되고 몸짓이 되어 그 이름조차 읽을 수 없게 되고 더 이상 우리와 나눠지지 않을 때에야 비로소 아주 드물게 추억의 한가운데서 시의 첫 단어가 일어나 추억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시를 감정의 표현으로 보지 않았다. 그에게 시는 살아낸 시간 끝에 뒤늦게 도착하는 결과였다. 릴케는 이를 아주 단순하고도 엄격한 말로 남겼다. 시는 감정이 아니라 경험이라는 말이다. 이 시로는 책상 위에서 만들어진 생각이 아니다. 그의 그런 시학을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경험이 바로 파리에서의 방랑 체험이다. 릴케에게 파리는 작품을 쓰기 위한 배경이 아니었다. 이 도시는 정착하지 않기 위해 선택한 장소였고 너무 빨리 이해하지 않기 위해 자신을 기류에 오래 두기 위한 조건이었다. 자신을 설명 가능한 상태로 쉽게 고정시키지 않았다. 이 방랑은 자유의 낭만이 아니라 경험을 성급히 말로 바꾸지 않기 위한 의식적인 선택이었다. 파리에서 릴케가 한 일은 느끼는 것이 아니라 견디는 것이었다. 감각이 밀려온 도시 한가운데서 그는 해석을 미루고 말을 늦추는 법을 배웠다. 그래서 그의 문장에는 정리된 감상이 거의 없다. 대신 말이 되기 전의 시간, 아직 이해되지 않은 상태들이 그대로 남아있다. 이 영상은 릴케의 시론을 설명하기보다 그 시론이 형성되었던 그 시간과 태도를 조용히 따라가 보려는 시도다. 곧 이어질 문장들은 감동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해를 강요하지도 않는다. 다만 경험이 말로 바뀌기까지 얼마나 긴 시간이 필요했는지를 보여줄 뿐이다.
머무르지 않기 위해 걷다. 나는 파리에 와서 무엇을 이루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아무것도 이루지 않아도 되는 상태에 머무르고 싶었다. 사람은 어딘가에 정착하는 순간 너무 빨리 이해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나는 이해하지 않기 위해 계속 걷고 있었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에게 파리는 여행지가 아니었다. 이 도시는 이해하거나 소유할 대상이 아니었고 오히려 머무르지 않기 위해 선택한 공간이었다. 그는 정착하지 않음으로써 세계를 느끼려 했다. 집을 갖지 않고 하루의 목적을 정하지 않고 자신을 길 위에 오래 두었다. 걷는다는 행위는 이동이 아니라 하나의 조건이었다. 익숙해지지 않기 위한 조건, 세계를 말로 정리하지 않기 위한 조건 말이다. 그러나 나는 너무나 두렵다. 내 마음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변화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무섭다. 내겐 현실 세계가 낯설다. 너무나 낯설다. 아름다워 보이는 이 세계조차도 말이다. 이런 내가 또 다른 낯선 세계에 적응할 수 있을까? 나는 친숙한 세계에 남고 싶다. 말테의 수기에서 반복되는 방랑은 자유의 서사가 아니다. 그것은 아직 말이 되지 않은 경험을 보존하기 위한 태도다. 정착하는 순간 세계는 빠르게 의미로 바뀐다. 릴케는 그 속도를 의심했고 그래서 일부러 머무르지 않았다. 걷는 동안 세계는 해석되지 않은 채로 몸에 닿는다. 방랑은 시로 가는 길이 아니라 시가 오지 않도록 붙잡아두는 시간에 가깝다. 나는 혼자가 되는 법을 배워야 했다. 그것은 외로워지는 일이 아니라 누구의 말도 빌리지 않고 나 자신과 함께 머무는 일이었다. 세계가 너무 가까이 올 때 이 도시에서 나는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되었다. 냄새와 소리와 얼굴들이 생각할 틈도 없이 밀려왔다. 처음에는 그것들을 설명하려 했지만 곧 그만두었다. 서며가는 순간 그것들은 이미 나에게서 멀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파리는 아름다운 도시로 묘사되지 않는다. 이곳은 감각이 과도하게 밀려오는 장소다. 병든 사람의 숨소리, 가난한 방 안에 고인 공기, 밤마다 반복되는 소음과 냄새. 이런 것들은 생각하기 전에 먼저 몸에 닿는다. 릴케는 그것들을 정리하지 않는다. 의미를 붙이지도 설명하지도 않는다. 그는 세계에 노출되는 쪽을 택한다. 이 책이 읽기 어려운 이유는 여기에 있다. 감각이 먼저 오고 해석은 의도적으로 지연된다. 세계가 너무 가까이 와 있을 때 생각은 잠시 중단된다. 릴케는 그 중단을 견딘다. 경험이 말로 바뀌기 전의 상태를 가능한 한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다. 이때의 침묵은 결핍이 아니라 선택이다. 삶이 불안정해질수록 나는 사소한 것들을 더 또렷이 보게 되었다. 가난은 나를 위축시키지 않았다. 오히려 세계를 얇게 만들었다.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곁에 두다. 나는 죽음을 생각하지 않았다. 다만
죽어가는 사람 곁에 오래 앉아 있었을 뿐이다. 그 시간 속에서 죽음은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상태가 되었다. 그때 나는 말보다 침묵이 더 정확하다는 것을 배웠다. 릴케에게 죽음은 사유의 대상이 아니다. 그는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다. 대신 죽어가는 사람 곁에 앉아 있었고 시신이 놓인 방에서 담을 보냈다. 죽음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하루의 일부로 다가온다. 이 경험은 강렬하지만 곧바로 시가 되지 않는다. 그는 여기서도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제 써야 할 대상은 바로 나 자신이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한 인상을 글로 옮겨야 한다. 단 한 걸음만 더 내디딜 수 있다면 나의 이 절망적인 고통은 곧 축복이 될 것이다. 죽음을 사명하는 순간 경험은 멀어진다. 릴케는 거리를 두지 않는다. 가까이 둔 채로 시간을 보낸다. 이 동행의 경험이 시의 무게를 만든다. 감상으로서의 죽음이 아니라 함께 있었던 시간으로서의 죽음. 이 차이가 말의 밀도를 바꾼다. 기억하지 않고 기다리다. 어떤 일들은 곧바로 기억으로 남지 않는다. 그것들은 먼저 잊혀져야 한다. 충분히 시간이 지난 뒤에야 그것은 내 삶의 일부가 된다. 나는 기억을 붙잡지 않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 이 책에서 중요한 것은 기억이 아니다. 정확히 말하면 곧바로 떠올릴 수 있는 기억이 아니다. 릴케에게 중요한 것은 기억이 망각을 통과하는 시간이다. 그는 경험을 기록하지 않는다. 적어두지 않고 정리하지 않고 잊히게 둔다. 사건의 형태가 사라질 때까지 기다린다. 그렇게 남은 것은 개인적인 추억이 아니다. 삶의 일부가 된 경험이다. 더 이상 특정한 날이나 장면으로 불러낼 수 없게 되었을 때 그것은 비로소 말이 될 준비를 마친다. 릴케는 이 시간을 서두르지 않는다. 기다림은 수동이 아니라 적극적인 태도다. 말이 늦게 오는 윤리. 말은 너무 일찍 오면 삶을 다치게 한다. 나는 오래 침묵하는 법을 배워야 했다. 살아낸 시간이 충분히 쌓였을 때에만 말은 제자리를 찾는다. 그때 비로소 한 문장이 나를 떠난다. 이 책이 느리고 답답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분명하다. 아직 말이 되지 않은 경험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릴케는 시를 쓰기 전에 먼저 살았고 말하기 전에 오래 침묵했다. 그는 말이 늦게 오는 윤리를 선택했다. 그래서 시는 결과다. 기술도 기교도 아니다. 파리를 떠돌며 감각에 노출되고 죽음 곁에 머물고 기억을 서두르지 않은 한 인간의 실험. 그 실험이 충분히 오래 지속된 뒤에야 말은 도착한다. 이 책은 바로 그 과정을 기록한다. 지금 내 앞에는 그동안 매일 밤 기도하면서 이런저런 책들에서 마음에 드는 구절을 손수 베껴 적어둔 공책이 있다. 내 손으로 직접 써두면 마치 그것들이 나 자신의 말처럼 느껴질 것 같아서였다. 책상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나는 그것들을 다시 한번 써보려고 한다. 이 편이 눈으로 읽는 것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런 만큼 한 단어 한 단어가 좀 더 오래 기억에 남기 때문이다. 맺으며
이렇게 보면 이 글은 무엇을 말하기 위해 쓰인 것이 아니다. 오히려 너무 빨리 말하지 않기 위해 버텨낸 시간의 기록에 가깝다. 여기에는 결론도 없고 정리된 교훈도 없다. 다만 한 사람이 자신의 경험을 섣불리 설명하지 않으려 했던 태도만이 남아있다. 이 문장들은 우리를 설득하지 않는다. 이해를 요구하지도 않는다. 그 대신 말이 오지 않는 시간을 끝까지 견뎌보라고 권할 뿐이다. 말은 많이 남기지 않지만 말보다 오래 머무는 무엇이 조용히 남는다. 이렇게 보면 말태의 수기는 소설이 아니다. 이 책은 시는 경험이다 라는 한 문장을 삶으로 증명한 기록이다. 파리의 방랑은 배경이 아니라 방법이었고 침묵은 결핍이 아니라 조건이었다. 릴케는 시를 정의하지 않는다. 대신 시가 오기까지 통과해야 했던 시간을 남긴다. 그래서 이 책은 지금도 남아있다. 나는 시를 쓰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니었다. 먼저 살아야 했고, 견뎌야 했고, 이해하지 않은 채로 오래 머물러야 했다. 방랑은 나를 자유롭게 하지 않았다. 다만 너무 빠르게 말하지 않도록 붙잡아 두었다. 감각은 나를 혼란스럽게 했고, 죽음은 나를 침묵하게 만들었다. 나는 기억을 서두르지 않았고, 말이 오지 않는 시간을 버티는 법을 배웠다. 그 시간 속에서 삶은 더 이상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깊이가 되었다. 말은 그 뒤에 왔다. 늦게, 아주 늦게. 그러나 그 말은 나를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지금까지 바가본도의 지구촌 문학기행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